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좀 보는 게 맞겠다. 그럼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ABL 바이오, 뭐 리가캠 바이오 등등 수급이 반도체 쪽에서 이제 바이오로 좀 이동하는 그런 수급 흐름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흔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매도가 좀 나왔고, 그 대안으로 성장성이 높은 이제 바이오 쪽에 투자가 좀 늘어났다. 알테오젠이 그래서 좀 탑픽이 된 거고, 내년도에 코스피 이전 이벤트가 있으니까 예전에 셀트리온이 거래소 이전 이벤트를 2배 갔다니까 줄까? 그러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이전 승인이 날 때까지는 가져가야 된다. 알테오젠을 저희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쪽은 삼천단지약 쪽을 갖고 있는데 12월 중순까지는 현금이 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방향성 보고서 내가 반도체를 더 갈지 바이오 더 갈지를 그때 봐야 되니까 지금 현금이 좀 있는 게 좋고, 있으면 꽤 쓰지 마셔라 지금은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다음으로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장이 흔들릴 때 바이오 종목들만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견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바이오가 안 좋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코스피 코스닥 간의 이제 괴리율이 20년 만에 역대 최고치라고 했었고, 그럼 코스닥이 올라가야 되는데 반도체 소부장도 이미 많이 올라갔었고 2차 전지도 당시에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올라갈 만한 섹터가 뭐 바이오랑 엔터 정도였고요. 엔터는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박진영이나 시진핑 그 발언 때문에 급등했거든요. 제 급등한 곳은 지금 그 효과 다 급락한 상태죠. 그 이후에 후유증이 지금 있는 상태고,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좀 보는 게 맞겠다. 그럼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ABL 바이오, 뭐 리가캠 바이오 등등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베팅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순환매라기보다 글로벌, 그러니까 A로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실적 숫자라든가 알테오젠도 실적 잘 났잖아요. 근데 글로벌 트렌드, 특히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모멘텀에 뒷받침되는 구조적인 그 상승 국면에 좀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반도체 쪽에서 이제 바이오로 좀 이동하는 그런 수급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 쪽이 나름의 이제 그 AI 버블론 아니 뭐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흔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매도가 좀 나왔고, 그 대안으로 성장성이 높은 이제 바이오 쪽에 투자가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 조정 나면서 같이 조정 받았다가 그 에이벨 바이오 그 일라일리 쪽에서의 에러와 지분 투자가 나오면서 상한가 가고 또 급등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ETF에 들어가는 다른 바이오 동반 급등이 좀 나타나고, 그 전에는 어떤 꿈을 쫓아가는 바이오였다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을 돈을 쫓아가는 그런 돈이 되는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바이오주들의 기대감뿐만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조 단위로 이제 그 에러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는 그 에이프릴 바이오도 누적으로 1조 2천억 정도 에러가 좀 쌓여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이제 그 현금 흐름, 마일스톤이라든가 로열티 등이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연달아 좀 연간으로 좀 에러 올해 같은 경우에 역대 최고치가 돌파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금리 인하 12월 때 금리 인하가 좀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같이 조정 받았다가 이제 ABL 바이오가 급등 나오면서 그 포텐을 터뜨린 거예요. 그 지지난주 금요일 날. 지지난주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흐름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그게 이어졌다가 개별적으로 모멘텀을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펩트론 같은 경우가 에러 확실한다는 식의 좀 그런 콜이 막 돌았었거든요. 오늘은 좀 반대 흐름이긴 한데, 그리고 1412가 신고가거든요. 저희도 1412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1412 관련 밸류체인 애들이 되게 강했습니다. 비멘처리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하고 메세라가 또 임상 발표하고, 노브로니스크가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임상 발표할 건데 뭐 그 메세라 걸 참고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DNA 파마텍 관련 이슈로 더 움직이고, 무중 관련 애들도 갔었고, 국내에 이제 1412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BBB 같은 경우 BBB 셔틀은 ABL 바이오가 있고, 또 비만 쪽에서는 펩트론, 이멘트리에 또 자기네가 막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릭스도 있고, 또 ADC 쪽에서는 인투셀이 좋을지 리가캠이 좋을지는 근데 리가캠이 좀 더 오래된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재평가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신고가 흐름이 나타났는데,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센터에서 계신 분들도 우려하는 게, 저 펩트론이 사고만 안 치면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12월 6일까지 기술평가 그 만료일이니까 그 전에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저기 연장되면 어떡하지? 1412가 연장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사고인데? 관련 섹터에 영향이 없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펩트론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증권가 리포트들이 좀 나왔어요. 얼마 전에 키움 같은 경우에 목표가 24만 원 되고 오늘도 나오는데 연내 에로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연내 추가 에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평균 연간 2건 이상의 에로는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이제 알테오젠이라서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 키트루다 SC 이것 중에 지금 미국 유럽은 허가 좀 받았고요. 알테오젠이 그래서 좀 탑픽이 된 거고 내년 올해 영업이익만 1,600억 이상이 되고 이거 돈은 버는 바이오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 코스피 이전 이벤트가 있으니까 거기서만 4조에서 5조 정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슈가 있고 예전에 셀트리온이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그 얘기도 했었어요. 거래소 이전 이벤트 2배 갔다니까 줄까? 그러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이전 승인이 날 때까지는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또 추가 에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올해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그 증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품목 허가, 그러니까 적응증 허가 받은 날 곧바로 리포트 나왔었거든요. 좀 알고서 뭐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잘 가져가시고요. 알테오젠은 저희도 가지고 있어요. 10월 말부터 이제 그 코스닥장 예상하고서 알테오젠 담아놨었고, 그 에이베일 바이오는 샀다가 제가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시가총액 10조 넘어가면은 좀 목표가 10조였기 때문에 제 5조에서 이제 배팅 들어갔을 때는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일주일 좀 넘어 달성해버려가지고 일단 차익을 했습니다. 일부 갖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갔다 와보니까 상당히 더 차익을 알아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리가캠은 없어요. 리가캠 같은 경우도 그 ADC 분야에서 뭐 사실상 최강자고 존슨앤존슨랑 뭐 오노 약품 등의 이제 계약 성사한 것들 그런 이슈인데 이것도 에러 얘기가 있는데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고요. 펩스로는 안 되면은 좀 바이오섹터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그 우려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좀 뭐가 얘기가 나와야 될 건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보로노이는 지금 VRA11 데이터 좀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IR 한다니까 신고가 흐름 나타나는데 보로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보로노이도 있습니다. 저희는 보로노이 있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쪽은 삼천단지약 쪽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인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삼천단지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기도 변곡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말로만 했던 기술력들이 지금 그 숫자로 증명되긴 직전에 그 변곡점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올해 연말과 내년 연초,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이때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천단제약은 캐시카우, 알리아바이오 시밀러 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경구용 그 에스페스를 통한 당뇨 비만 치료제 복제약 그리고 이제 경구용 인슐린 요게 이제 반려동물용까지도 같이 가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되게 기대가 많은 트리지파타이드 이런 이제 뭐 이게 112와의 협업으로 완전히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비밀 보호 그 계약이기 때문에 릴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저임상 끝났고 그리고 이제 임상 1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임상 1상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저임상보다 딜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릴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이거 제안 자체는 삼천당이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삼천당 제약이 그 고객사한테 이제 트리지파타이드 이제 계량 신약 그러니까 이제 복제약이 아니라 계량 신약으로 가는 거죠. 좀 더 이렇게 계량해서. 그리고 112가 트리지파타이드에 대한 그 경구용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경구용 기술 가진 삼천당이 서로 간의 협업이 필요한 거라서 저는 이제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제 에러를 하겠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 뭐 그러면 업사이드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모멘텀들이 아주 먼 시간이 아니라 뭐 아니면은 뭐 한 분기 아니면은 뭐 그 반년 안에 이런 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말과 특히 내년까지 삼천단지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회사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삼파는 오늘 이제 그 분할 상장을 했죠. 해서 이제 이건 제가 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삼성바이오 에피스홀딩스는 급락했고 한가 같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170만 넘어가고 장중에 180만 원도 넘어갔는데 이건 제가 뭐 따로 관심 있게 투자하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전 거는 예전에는 좀 밸류가 비싸긴 했어요. 글로벌 만약에 나스닥 시장에서는 그 밸류 못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삼성이니까 그 밸류 받았다 정도라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아주 관심 있게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게 관심 두지 않아요. 예, 다소 좀 밸류가 좀 부담이 있는데 근데 다만 셀트리온은 주주하는 그 주주운동, 소액주주 운동이 벌어져서 그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삼바는 어쨌든 최근에 실적 바탕으로 실적에 대한 그 실적 잘 나오면서 올라간 것도 있고 분할 상장에 대한 것도 있어서 그래서 뭐 사실상 승자죠. 왜냐면은 바이오 조정받을 때 안 받고서 거래 정지 돼가지고 옮겨갔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한 투자 아이디어는 지금 없는 상태라서 뭐 딱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조방원전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게 아직 좀 덜 나오는 것도 있죠.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하면 이제 조선주가 방산주로 분류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슈가 있고, 뭐 잠수함이라든가 뭐 노선박 교체 수요라든가 지금 특히 MRO 쪽 그쪽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미 간의 협정이 아직 체결 계획이 완료가 안 됐잖아요. 조선 분야에 있어서 뭐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 쉬어가는 흐름이 있고, 기존 슈퍼사이클은 노선박 교체 수요라든가 친환경 규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슈퍼사이클을 이끌었다고 하면은 미국 함정 관련 시장 진출이라는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붙었는데 그게 아직 이제 완벽하게 붙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주가 좀 바닥을 좀 찍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 엔진이랑 현대 마린 엔진 정도가 오늘 단기 바닥을 좀 찍는 모습이었고, 한국조선해양의 흐름은 가장 좀 괜찮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신조성가 상승은 여전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 높은 LNG 위주로 수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익은 잘 찍힙니다. 잘 찍히는데 코스피가 어쨌든 시장이 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가 같이 또 코스피가 전체 시장이 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거고, 반등은 다만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좀 더 강한 모습인 거고, 반도체가 가면 얘네가 못 가 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라든가 뭐 비중 확대는 유효할 것 같으나 일단은 방산으로 바뀌는 밸류 받을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을 늘리기에는 좀 어쨌든 한미 간의 협상이 끝나야 된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방산주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원래는 좀 있지만은 밸류 자체도 삼성전자도 땡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밸류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방산주는. 그래서 뭐 나름 뭐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되 저는 어쨌든 방산주 밸류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서 수익률을 높은 수익률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전력기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진짜 신고가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I 전력에 대한 수요가 경기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슈퍼사이클도 여전히 전력기기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좀 밸류 이것도 비싸지 않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글로벌 티어 그룹 대비해서 다소 밸류가 비싸요. 뭐 이튼이라든가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런 글로벌 대장주 비교해도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뭐 이런 기업들이 밸류가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할인돼 있었는데 지금은 또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대체로 저는 그래서 전력기기 때는 다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랑 LS 일렉트릭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서 단기 급등 나와서 LS 일렉트릭 급등 나와서 차익을 하고서 현대일렉트릭 못 갔길래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급등 나와서 이렇게 매매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력기기는 다 매도했어요. 그래서 보유자 관점에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신규 관점에서는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뭐 많이 빠지게 되면 보면은 매일 실적이 나오니까 이런 박스권 그릴 거거든요. 그럴 때 하다 왔을 때 매수, 올라가면 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둘째 주 선물 동시만기일까지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그전에는 이제 제가 9월 달까지만 해도 하이닉스가 탑픽이었고 삼성전자는 주가 빠질 것 같지 않다.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10월달 이후를 다시 봐야 돼. 그때 좀 조심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하면 가격 막 튀고 이런 게 벌어지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막 달렸거든요. 그러다 좀 쉬는 과정인데, 실적 추정치가 내년도에 올라가는 거 봤을 때는 쉽게 내려서는 안 될 것 같으니, 그러면 이제 12월 중순까지는 장이 못 가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분할로 뭐 지금 149 중간에 이제 만약 100% 한다면 10%, 20%, 뭐 40, 30 이런 식으로 1, 2, 4, 3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속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비중 채우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쪽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은 왜냐면 바이오 섹터 이 코스닥에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가 그러면은 12월 달에 반도체가 움직이되는 바이오가 좀 쉴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내가 끌고 가는 종목들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도 아마 12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12월 12일 정도까지는, 그때까지는 크게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쇼크 종목들이 2차전지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지수가 아직은 못 돌아선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선호주 아까 정리했던 종목들 관심 있게
확인해 보시고 투자가 맞다 싶으면은 그때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엔터주는 지난번에 JFL 토픽으로 했었는데 제가 차익을 했습니다. 그 박진영과 이제 시진핑 대화 나와서 주가 막 LX 9만 원 넘어가고 할 때 그때 다 매도를 했고요. 이번에는 만약에 엔터주 투자한다면 하이브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아직 제가 포지션은 없어요. 하이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내년도 BTS가 컴백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2배, 3배 정도 증가하고 이번에 뉴진스랑도 협상 그 소송에서 이기고 새롭게 뭔가 아티스트가 컴백을 하거나 이벤트가 발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하이브 쪽이 가장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게 발생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이번 바닥은 뭐 하이브를 노리는 쪽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일령 관련해서는 뭐 여행 카지노 이런 것들이 즉각 수혜가 돼서 막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 그거는 관광공업 쪽 쫓아가는데 그게 제가 그 갖고 있는 것들은 뭐 롯데관광 개발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그 막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기는 너무 이제 변동성도 있고 작고 그래서 좀 그렇고, 그리고 대체로 화장품 면세점도 괜찮을 것 같지만 제가 투자하고 있지는 않아. 근데 오늘 얘기랑 코스맥스 뭐 좋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비중 높으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높았던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근데 요 이옥이 그 한일령 관련돼서 수혜주를 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국 소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광군제 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중국 쪽 소비 쪽에서 이게 맞느냐 좀 그렇고, 그 일본으로 안 가니까 한국으로 오는 관광 관련해서는 뭐 여행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카지노 이런 애는 직접 수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면세점보다 뭐 올리브영 더 많이 가죠. 다이소나 뭐 CJ 같은 것도. 근데 이제 올리브영은 상장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걸리고요. 항공사는 지금 LCC가 4분기 다 쇼크 날 것 같습니다. 적자 전환이 많아서 항공사는 안 보는 게 맞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엔터는 그러니까 대체적인 대체인데 그 수혜가 제한적이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 중국 멤버가 있는, 그러니까 그 멤버가 있는 경우에서 일본에서 막 못 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좀 피하고, 그러니까 뭐 JF 같은 경우에 에스파 같은 경우에 중국 멤버 있지, 닝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SM 같은 경우 뭐 일본에서 에스파 오지 말라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그런 의지 있는 걸 피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새로운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는 하이브 정도 본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도 매수할지 말지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러니까 큰 줄기는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 위주로 보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를 선별해서 보고, 2차 전지도 보는 시점은 조만간 올 것 같다. 그리고 엔터는 사이드로 보는데 이번에는 전에는 이제 JYP랑 이렇게 봤었는데 하이브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1억이 있다면 이걸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할지도 말씀. 미국 주식 쪽에서는 좋게 보는 게 일단은 알파벳 A죠. 알파벳 AI 서비스, 지금 제미나이 3.0이 되게 반응이 좋잖아요. 챗GPT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좋게 보고요. 바이오는 여전히 그 112를 미국 주식은 대표로 보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2월 중순까지는 현금이 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FOMC 12월 그 서머너시 동시 만기일과 FOMC까지는 겪고 나서 방향성 보고서 내가 반도체를 더 갈지 바이오를 더 갈지를 그때 봐야 되니까 지금 현금이 좀 있는 게 좋고, 있으면 쉽게 쓰지 마셔라 지금은요. 레버리지는 지금 쓸 때가 아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지금 좀 약간 조금씩 계속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 쉽게 쓰는 거 아니야. 자칫하다 계좌만 녹아요. 매매 작게 자주 이렇게 왔다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요. 좀 갖고 있는 것들은 뭐 회사 그렇게 문제 없다 하면 좀 인내를 좀 해야 될 시기인 거고, 조정이 생각보다 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세에서 너무 매매 자주 했게 되면은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뭐 1억까지 얼마 투자 이런 거기보다도 저도 어쨌든 포트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핵심,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동차 쪽에는 현대차 가지고 있고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